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내일 새벽입니다. 딱 이맘때인데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기다리면서 그냥 오락가락하고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는 연준 이사회 장악을 놓고 트럼프와 또 기존의 연준 이사들 간의 대결, 이제 이런 이슈인데 국내 증시로 오면 이 이슈부터 오늘 처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K원전, 네. K조선인데요. 앞서 제가 브리핑을 했지만요. 영민 매니저.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좋죠. 조선도 트럼프가 본인의 입으로 우리한테 선박 수주를 주겠다고 했고 네. 원전도 MOU가 몇 개입니까? 근데 외국인들 왜 판 겁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 한미 이제 비즈니스 이제 라운드 테이블 거기에서 이제 총 11개의 이제 계약과 MOU. 구체적으로는 이제 2개의 이제 본 계약과 9개의 이제 MOU가 이제 체결이 좀 됐는데 그중에 4개가 원전 관련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 이제 진출에 이제 교두보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의 이제 태도는 사실 그냥 뭐 기계적인 좀 세론으로 대응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좀 가치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의 최근 흐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뭔가 이제 7월부터 3,200만 올라가면 뭔가 구실을 찾아가지고 그냥 매도를 때리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3,200만 넘어갔을 때는 기계적인 이제 차익 실현하는 패턴이 딱 반복이 됐었거든요. 그 전날에 이제 어제 그 이튿날 월요일 날 코스피 지수가 3,200을 좀 시원하게 회복을 좀 시켜놓고 난 이후에 어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제 결과가 딱 공개가 되고 나서 그냥 이제 세론이 되면서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들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했었잖아요. 외국인들 매도를 좀 강하게 하니까 또 금융 투자도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세가 이제 조금 출회가 좀 되면서 어제는 뭐 조선, 방산, 원전과 관련된 기업들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런 가치 판단을 떠나서 이제 그냥 기계적인 하락을 좀 했다. 하지만 이제 MOU 체결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이제 엑스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 그리고 이제 한수원, 요렇게 이제 MOU 체결해서 SMR, 특히 이제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상당한 이제 이 데이터 센터나 이 서버에 대한 이제 투자 수요가 좀 높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대규모 원전을 이제 자체적으로 짓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SMR 쪽은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와 SMR 한 기 정도 같이 이제 패키징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미국의 원전 시장의 저는 잠재력은 뭐 어마어마하다. 지금 산술적으로 봤을 때 뭐 1,000조, 뭐 2,000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가 AI 시장에 대한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봤다가 지금은 뭐 수천조 원, 수경의 이제 시장이 이제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뭐 세론이 나온 건 좀 아쉽지만 우리나라 이제 원전 기업들이 미국의 본토를 이제 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점,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어제 또 조금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나왔던 한전 기술이라든지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들은 뭐 SMR과 관련해서 충분히 또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정을 이용한 좀 매수 전략이 저는 충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K원전에 대해서 영민 매니저는 기계적인 하락이었다. 이제 뭐 이벤트성, 이벤트 뭐 세론이다. 준호 매니저 의견도 궁금합니다. 뭐 어떤 재료 더 필요한 겁니까? 뭘 더 원하는 거예요? 웨스팅하우스랑 뭐 딱 이거 나와야 되나요? 저도 이제 원전이 좀 빠지면서 이거 왜 이렇게 빠질까라고 생각했는데 대북주 빠지는 거 보면서 그냥 이거 오늘 다 빠지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세론, 차익 매물, 실망 매물까지 다 지금 더해지면서 전일을 일단 팔고 보자. 그래서 아예 생각지도 못했던 모나미가 사실 최대 수혜였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니잖아요. 모나미도 진짜 아니었다. 모나미 것도 아직까지 확인된 게 아니다라고 좀 하는데도 상한가를 들어갈 정도로 실질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수혜가 모나미로 수급이 쏠려버렸는데 사실 이제 뭐 원전, 조선 사실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미 큰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또 이제 간밤에 또 잠수정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제 하나오션이 최종 후보로 좀 올랐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삼성중공업은 좀 외국인 매수가 유입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저께 11개 MOU 중에서 사실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이 이제 미국의 조선업체 비거와 같이 MOU를 체결하고 또 이제 또 AMR뿐만 아니라 선박 건조 관련된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삼성중공업에는 이거래일제 외국인 순매수가 좀 유입됐고 그리고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하게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사실 이제 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또 이제 합작법인 조인트벤처 설립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언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좀 차익 매물이 출현했다. 다만 그 이후에 아까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11개의 MOU 중에 4건이 지금 이제 원전 관련된 이제 MOU였고 관련해서 이제 한미 원전 동맹과 특히 그리고 한수원과 또 웨스팅하우스 간의 이제 원전 그 협의 불공정 협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 설립 전에 이런 불공정 어떤 협의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원전은 이제 앞으로 악재와 또 그리고 또 그 과매도 차익 매물이 이미 출회되었고 사실 이제 원전은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매니저도. 네,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도 어떤 단기 자금과 또 단기 매수 자금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일단 팔구부자의 어떤 이제 매도 물량이 어제는 좀 출회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둘씩 또 그리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MOU와 앞으로 한미 원전 동맹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쏟아져 나올 것이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이 매수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MOU 굉장히 많습니다. SMR 관련해서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도 있고요. 삼성물산도 지금 언급이 됐고 텍사스 AI 캠퍼스 쪽 뭐 해당 기업도 많고 또 간밤에 오클로도 나쁜 흐름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분의 전문가 모두 기계적인 세론이었기 때문에 당장 오늘 급반등 뭐 이런 건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막 무너지고 K원전이 완전 추세적 하락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와중에요, 용 매니저 리뷰도 할 겸 관련주 중에서 우리 BHI 갈까요? BHI가 약간 이 결이 다르면서 잘 맞습니다. 살아남아요. BHI는 진짜 뭐 일주일째 지금 최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고 어제도 사실은 BHI는 사실 원전 이슈보다는 LNG 쪽 이슈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BHI는 뭐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보일러. 어찌 보면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장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에너지 수입을 또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좀 늘려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게 조선하고도 연결되고 뭐 어찌 보면 LNG하고도 또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BHI가 추가적인 어떤 수주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어제도 신고가를 치고 이제 고점을 좀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났어요. 거의 딱 한 달 만에 40% 넘는 이제 수익을 좀 기록을 했고 지금도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약간 5일선 뭐 이격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6만 원까지 이제 또 목표가를 좀 올려드렸잖아요. 앞자리 이제 바뀌는 6만 원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좀 상승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원전 종목들 뭐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이 다 지금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지만 아까 우리 앵커님이 과연 또 어떤 재료가 있어야 이제 원전주들의 주가가 상승할까? 저는 그냥 수주라고 봐요. 실제로 이런 MOU는 말 그대로 나중에 하지 말자라고 하면 뭐 솔직히 말하면 그냥 바로 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구속력이 없는 이제 양해각서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본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 과정에서 아 진짜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이 미국의 뭐 웨스팅하우스가 됐건 뉴스케일 파워가 됐건 뭐 오클로가 됐건 어떤 기업들하고도 실질적인 이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기계와 그리고 이제 보조 기계들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제조 역량을 확인을 받게 된다면 원전 기업들의 이제 밸류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주의 가능성을 본다면 뭐 BHI하고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뭐 이런 기업들이 저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BHI를 중심으로 원전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자. 그리고 JV 설립하는 거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거 이거는 지난주에 이제 한수원 사상이 급하게 막 부랴부랴 이제 추진을 한다라는 거 발표를 했던 거잖아요. 이게 뭐 조인트 벤처 설립하는 게 일주일 만에 뚝딱뚝딱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분을 이게 50.1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지부터 해가지고 어떤 사업 영역에서 이제 공동 사업을 할 것인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간이 좀 꽤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합작회사를 설립한다는 걸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지난번에 불거졌던 이런 불공정 계약에 대한 논란을 좀 내재화시킬 수 있는 재료라고 보니까 그것도 우리가 차분하게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재료가 더 필요하냐? 일단 수주로 원전 수주 하나 쫙쫙 땡기는 거 하나 있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 법인 그게 또 나쁜 거기도 하지만 좋은 것도 하죠. 왜냐하면 되면 시세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딱 킵해 놓고 원전주를 대응해 달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조선 쪽도 저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삼성중공업만 좀 약간 살아남았던 이유가 요번에 이제 본격적인 MRO 역량 강화로 새로운 뉴스 나온 게 삼성중공업이었기 때문에 시세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조선도 원전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수주, 또 좀 더 새로운 뭐 MOU 요거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준호 매니저. S&T 다이나믹스를 리뷰를 해 주시면서 어제 원전 조선이 약간 세론이니까 방산은 좀 애매했잖아요. 오늘 방산 세론 나오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우려 있습니다. 그래도 좀 방산은 나름 좀 버티는 게 그래도 지금 사실 미국향 매출은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유럽과 중동 쪽의 이제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관세에서 좀 자유롭기도 하고 또 국방비 증액 얘기도 나와주는 상태라서 사실 이제 SN다이내믹스 특히 이제 국산화에 성공한 이제 부품 기업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S&T 다이내믹스도 K9 자주포에도 그리고 또 실제로 K2 흑표 전차에도 변속기를 이제 국산화해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신고가 행진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방산 섹터가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과 더 재건 뭐 관련해서 휴전이나 아니면 또 이제 뭐 확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방산 섹터들이 좀 변동성이 나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결국에 또 이젠 유럽과 또 그리고 중동 국가들의 어떤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또 네. 국방비 증액, 방위비 증액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리 국방비 증액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겠다고 대통령이. 해서 네. 그래서 SNT 다이맥스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방산 섹터는 그래도 이제 어제 어떤 이제 그 원정과 그리고 조선의 어떤 세론에는 약간 피해가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수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이미 좀 방산 섹터도 이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예상을 좀 뛰어넘는 강력한 이제 어떤 줄 수주가 좀 이어져야지 이제 방산 방산도. 섹터에도 큰 시세가 좀 분출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어떤 이제 낙폭이 크게 나와주면서 지금까지 고점 찍고 저 추세 하락이 나와주지는 않고 어느 정도 이 상승 흐름을 좀 유지하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세가 좀 분출되는 흐름, 박스피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S&T 다이내믹스는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이제 저 이슈가 우리는 국방비 늘리니까 맞습니다. K2 소총이잖아요. 네, 맞아요. 예. 우리 쪽 무기는 팔리겠지.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그래서 SNT 다이맥스도 일단은 지금은 또 신규 매수는 조금은 예민한 게 이미 또 네. 다시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목표가를 이제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가 이제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익절가를 조금 높여볼게요. 그래서 네. 바로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59,000원, 한 6만 원 수준을 일단은 익절가로 좀 잡고 한번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7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차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K 원전, K조선을 다루면서 추가적인 뭐 새로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화오션 같은 경우가 프리마켓에서 약간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언론사 한 곳인데 한화그룹이 미국의 필리조선소에 7조 원 추가 투자를 결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언론사 한 곳이어서 네. 저희가 뭐 여러분께 일단 언급은 해드립니다만은 이게 확정적이다. 아직 회사 측 반응도 없어서 요런 겁니다. 이게 맞다면 네. 요렇게 뭐 추가 더 할 때 기대치를 뛰어넘는. 네. 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본장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회사 쪽에서 언급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 그런 뉴스가 있고 프리마켓에서는 반응했다. 여기까지 하면서 저희가 원전과 조선 살펴봤고요. 영민 매니저, 네. 뭐 이 뉴스 가야 됩니다. 지금 보면 인벤티지랩 5%대 급등, 네. 또 D&D 파마텍들부터 해서 케어젠, 비만들 케어젠부터 해서 자, 일러일리의 오포그리프론 나왔습니다. 야, 이게 요즘에- 오늘도 기대해 볼게요. 맞습니다. 네. 제가 제약바이오 쪽 간구를 해드리면서 그 중에서도 이제 비만 쪽이 워낙 좀 이슈가 좀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종목들을 조금 팔로우를 해드리고 있는데 간밤에 뭐 좀 이슈가 있었죠. 네. 불과 이제 몇 주 전에 일라일리가 이 오포글리플론 이게 비만 치료제 이제 경구용 제형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이 오포글리플론의 임상 이제 중간 결과를 공개했을 때 중도 이제 임상에 참여한 환자들 중도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네, 네. 체중 감량 효과와는 상관없이 그냥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임상 3상의 결과가 공개가 됐어요. 일단 3상 이제 임상 디자인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용량은 6mg, 12mg 그리고 고용량은 최대 이제 36mg까지 이제 투약이 됐고 전 세계 이제 11개 국가에서 1,600명 정도가 이제 임상에 참여를 했어요. 그 결과를 오늘 이제 일라일리가 공개를 했는데 이제 투약은 하루에 이제 한 번 알약 형식으로 이제 복용을 하는 거라고 이제 일일 일회네요. 일일 네, 1회 네, 이제 네. 알약 형식으로 이제 복용한 거다. 다만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주사제로 이제 맞던 네. 것보다는 알약으로 너무 복용하는 좋죠. 거니까 사실 네. 뭐 식사나 뭐 시간 이런 네. 제한이 없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한 번만 복용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편의성이 굉장히 이제 좀 네. 강조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평균적으로 최대 이제 36mg 이제 투약을 했을 때 10.5% 정도의 체중 감량. 10%. 그 사실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 딱 반응도 네, 이게 그렇잖아요. 성공인가요? 아니 이게 네. 10점 우리가 보통 이제 주사제로 맞는 거는 네. 15%, 15% 많게는 막 이상 20% 되죠. 후반까지도 네. 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갸우뚱해요. 저도 네. 분명히 이게 10.5% 때문에 분명히 만족을 할까. 다만 기존에 이제 임상 디자인을 했을 때 목표치는 넘어섰어요. 10%니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네. 최대 이제 36mg 이제 투약을 했을 때 15% 이상 체중이 감량된 비율도 28.4%, 거의 30%에 도달을 했다라고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경구용은 아직 이제 흡수율에 대한 이제 시작이니까. 한계를 좀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이제 기술이 좀 필요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앵커님의 방금 네. 반응이 저는 너무 정확하다고 네.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가 가능성이 있다. 있다라는 네. 거예요. 아직은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지금 일라일레는 바로 이제 품목 허가를 이제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주사제에 비하면 체중 감량 효과가 아직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 환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사 찌르는 게 좀 아프더라도 나는 그래도 한 20% 넘게 체중 감량되는 걸 원한다. 이런 사람이 아직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과의 어떤 기술 협력이 저는 분명히 좀 진행이 좀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비만 치료제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거고 말씀드린 김에 쭉 이제 비만 치료제 진영의 종목들을 한번 좀 나열을 좀 해드려 보면 일단은 이제 장기 약물 플랫폼,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도 좀 주목을 받고 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펩트론이 대장주고 그 아랫단에 이제 인벤티지랩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장된 G2G 바이오라는 바이오. 기업도 네. 막 상한가 가고 막 네. 난리가 났었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장기 약물 플랫폼,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구용 쪽은 단연 이제 D&D 파마텍이 파마텍. 가장 이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고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과 뭐 일동 제약 그리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아니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케어젠 케어젠. 같은 기업. 그다음에 메시 치료제도 요즘에 이제 주목을 네.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위고비가 미국 FDA의 메시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국내 메시 치료제를 또 개발하는 기업들이 비만 쪽이랑 또 확장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올릭스라 한미약품 같은 이런 올릭스.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또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쨌든 뭐 일라이 릴리의 이제 이슈로 인해서 프리마켓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 종목들이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방금 제가 정리해드린 종목들 정도만 뭐 본다라고 하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원픽 하나만 꼽자면 저는 D&D 파마텍. D&D 파마텍. 네. D&D 네. 파마텍이 방금 말씀드린 네. 이 DD01이라고 하는 메시 치료제가 임상 2상을 지금 진행 중인데 중간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경쟁약들 고용량의 이제 효능을 저용량에서 이미 달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DD01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이제 메세라로 이제 기술 이전했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제 오럴링크에 대한 이제 플랫폼 그렇죠. 기술력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경구용 제형이 주목을 받으면 가장 좀 주가가 이제 강하게 K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게 D&D 파마텍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준호 매니저는 2차 전지 갈 텐데 준호 매니저도 나의 K 비만의 원픽은 뭐 일단 저도 D&D 파마텍이 좋다고 네. 보는데 예. 뭐 그 외에는 뭐 사실 이제 펩트론, 펩트론으로 역시 결국에 초대장? 이제 맞아 초대장, 초대장으로. 펩트론이 한번 네.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갭이 떠서 출발하기 때문에 뭐 싹 다. 변동성도 좀 크지 네.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를 가 주시죠. 네. 2차 전지가 어제 삼성 SDI도 그렇고 에코프로 라인들이 네. 약간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에 아직 물리신 분들 네.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뭐 2차 전지는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어제 같은 이제 뭐 초토화, 사실 뭐 세론, 뭐 그리고 또 이제 차임에 뭐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시장에서도 네. 그래도 뭐 2차 전지 섹터가 변동성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예.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번에 이제 뭐 증설 얘기 또 그리고 미국 내의 어떤 증설 투자 얘기가 나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삼성 SDI도 조만간에 저는 테슬라의 이제 각형 배터리에 네. 관련된 이제 채택 그래서 뉴스 나온다. LG에서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조만간 이제 각형 배터리 관련된 공급 계약 체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어떤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ESS 쪽에 워낙에 지금 이제 매출이 가파르게 좀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이번에 8월 수출업 지표에서도 뭐 지금 포스코 퓨처엠과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ESS 쪽의 어떤 매출이 좀 가파르게 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2차 전지는 이제 확실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턴 어라운드 되고 있다. 확실하게 좀 진바닥이 확인이 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물론 네. 뭐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 지금 한동안 몇 년 동안 들고 계신 몇 분들은 년이죠. 힘드시겠지만 네.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결국에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아직까지 우리가 풀리지 않은 숙제가 양도세 관련된 기준, 당분간은 좀 10억 기준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좀 발표가 나왔던 만큼 결국 양도세에서 나름대로 좀 자유롭고 또 그리고 네. 좀 전기차 K짐이 서서히 좀 극복되고 있던 신호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고 국내에서 그리고 또 중국 내에서도 지금 테슬라의 모델 Y 롱 버전이 지금 판매량이 지금 이미 9월달 판매량이 이미 다 매진된 상태다 보니까 결국에 또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도 회복되고 있고 또 거기다 ESS 쪽의 매출이 좀 급증하고 있는 시점이라 결국 이제 K 배터리에 대한 어떤 수요도 계속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2020년은 편한 마음으로 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 어떻게 가격 전략 볼게요. 리뷰하면서요. 네. 에코프로 BM 말씀드릴까요? 에코프로 머티. 네, 머티. 에코프로 머티 같은 네, 둘다 경우는 됩니다. 최근에 네. 지금 오히려 저가에 좀 들어와주고 있는 게 결국 뭐 전구체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이제 에코프로 머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전구체는 좀 양극재에
들어가는 또 양극재의 어떤 원가의 거의 60%를 차지하는 소재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양극재가 당연히 뭐 4680 배터리도 들어가죠. 그리고 ESS도 들어가죠. 3원계 배터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전구체의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러다가는 전구체 쇼티지가 이어질 수 있다. 중국에서 대규모 감산이라든지 타일 중국화가 빨라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에코프로 머티의 채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2분기에는 지금 저조한 실적이 나왔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2분기 실적이 아니라 3분기, 4분기 서서히 지금 매출이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지금 신호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에 밀렸던 부분들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2차전지는 이미 나올 만한 악재들은 대부분 다 나왔다라는 점에서 편안하게 이제 홀딩하시고 직전 고점 라인대로 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도 저는 목표가 6만 원 라인대는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결국 시장의 하락을 계속해서 방어하면서 삼성 SDI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이제 공급 계약 체결 얘기가 나오지만 본격적인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소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머티, 네. 그다음에 이제 완전한 이제 완성형 중에서는 맞습니다. 삼성 SDI, 준호 매니저 이제 두 개의 픽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앞서 말한 이 한화오션 기사들이 속속 나오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한화그룹이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우리가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들어가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 조선협력 펀드에서 이 자금을 네. 활용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현재 한화오션은 2.7%, 8%대의 상승 프리마켓에서 보여지고 있고 요거 질문을 한번 소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YS킴이 만물 박사님이 한미 정상회담 끝난 현 시점에서 이제 기존의 주도주가 좀 약간 바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향후 리딩을 할 수 있는 대표 업종을 한 가지씩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라고 했습니다. 영민 매니저 이제 기존의 주도주는 좀 가급적 언급 안 하면서 네. 조방원 외에 네. 누가 좀 왕이 될 상인가, 뭐, 리딩을 할 것인가. 조방원과 제약바이오 섹터는 뭐 지금까지 좋았는데 해왔고, 저희가 많이 앞으로 했고. 이제 좀 좋아질 네. 쪽은 저는 반도체 업종을 이제 좀 꼽아야 될 것 좋아요. 같고요. 네. 실제로 어제 저는 조금 이제 실망스러웠던 게 오늘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필리조선소에 이제 김동군 부회장이 같이 네. 가서 50억 달러 이제 추가 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나온 이제 히스토리를 조금 보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필리조선소가 우리 뭐 한화그룹이 하나오션하고 하나시스템 4대 6으로 이제 투자해가지고 1억 달러 투자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필리조선소가 연간 수주할 수 있는 선박 건조 능력이 1년에 한 척 내지는 1.5척 정도 수준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향후에 최대 이제 연간 한 20척 정도를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도크를 굉장히 좀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한 50억 달러 정도 이제 더 추가적인 된다. 투자가 돼야 된다. 그걸 이제 한미 마스가 이제 협력 펀드 네. 1,500억 달러 규모 이제 협력 펀드에서 재원을 조달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지급 보증하는 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나간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 제가 이제 조금 실망스러웠던 게 한미 이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끝나고 나서 삼성, SK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당초에 발표한 거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 테일러 2공장에도 최근에 이제 막 테슬라 수주도 하고 그랬는데 네. 저는 이제 증설 투자까지 묶어가지고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거 아니었죠? 라고 증설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죠? 증설이 아니고 네. 기존에 발표했던 금액에서 20억 달러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증설 투자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민망한 수준이다. 그래서 어쨌든 금액이 조금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파격적인 이제 투자 계획이 이제 발표된 건 아니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면 한미 정상회담도 처음 한 거였고요. 네. 모든 선물 보따리를 이번에 다 풀어버리면 네. 나중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어깃장을 낼지 모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하나조선, 필리조선소처럼 뭔가 이제 액션 플랜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HBM 전용 공장도 미국에 이제 신규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높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이 공장도 수주 이제 고객사를 더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투자 금액이 좀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반기 때 어떤 업황 개선과 그리고 전반 기업들의 어떤 투자 모멘텀의 부활 뭐 이런 걸 감안하면 반도체 업종 우리가 꼭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가뜩이나 지금 뭐 당장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제 관심이 좀 고조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하반기 때는 반드시 좀 반도체 업종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NS텍 리뷰를 함께 가보면서 그러니까 먼저 영민 매니저는 파운드리 우리가 관련주들 막 시세 붙었는데 네. 그 기대 버리지 말아라. 그렇죠. 네, 삼성 파운드리 공장 맞습니다. 증설 기대 아직 살아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SNS텍도 좀 해주시면서 네. 엔비디아 짧게 한번 네.
어떻게 될 건가도 보죠. 분명히 네, 관심 여기까지. 가지셔야 되고 우리 네, 준호 내일 이 시간입니다. 매니저께서 네. 설명해 주셨던 코아시아 같은 기업들도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지금 리뷰해드린 SNS 텍 같은 이런 기업들 이게 어쨌든 파운드리는 선단 공정이 이제 5나노에서 3나노, 2나노까지 지금 가죠.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선단 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어제 SNS 텍이 굉장히 좀 큰 호재가 나왔어요. 장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아니라 매각을 한다라고 매각이요. 공시가 나왔어요. 근데 네. 이게 어찌 보면 상법 개정안을 좀 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매각의 이유가 교환사채를 이제 발행하기 위해서 신합 밸류 펀드에다가 금액이 이제 최고 한 358억 원 정도 규모로 자사주로 갖고 있던 걸 이걸 이제 소각하는 게 아니라 358억 돈을 받고 신한 밸류 펀드에 이제 판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발행 가격이 이제 고안 가격이 이제 61,351원이니까 아니 어제 종가가 55,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10%를 더 할증 발행을 한 거예요. 교환 가격이 이제 61,500원 정도에 이제 형성이 좀 됐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SNS텍이 이렇게 교환 사채를 발행해서 358억 자본 조달하는 이유가 EUV용 이제 블랭크 마스크 이제 포토 마스크의 가장 마스크. 핵심적인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EUV용 블랙 마스크를 대량 양산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한 이제 재원 조달 목적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밝혔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선단 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 또 삼성그룹의 투자와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SNS텍이거든요. 추세적으로도 지금 뭐 너무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호재의 호재 이번에 이제 2분기 때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엔비디아 내일 이제 실적 발표인데 네. 실적은 뭐 다 좋을 거예요. 네. 뭐 분명히 이제 가이던스도 저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젠스낭 CEO의 좀 입을 여러분들 좀 주목하시라. 그 어떤 때보다 지금 미국의 모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다 줄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 우리가 지난 이제 한 2, 3분기 내내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하고 나면 엔비디아 주가 자체는 조금 흔들렸다라는 그렇죠. 것도 좀 기억을 좀 하시고 다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얼마나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향후 리딩 업종, 새롭게 이 왕으로 될 주도할 업종, 영민 매니저는 반도체 업종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 좀 아쉽지만 킵해놓자. 네. 파운드리 증설할 수밖에 없고, 파운드리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따라가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이제 향후 리딩 업종이 궁금한데, 어제 살짝 제가 이렇게 TV를 오후 방송을 보니까 로봇 업종을 또, 맞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우주의 기운이 다시 이제 우주 그 로봇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국내의 어떤 이제 정책 부분으로 인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노란봉투법?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지금 금리 인하에도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차도 지금 50억 달러 추가 투자해서 미국에 지금 현지에 로봇 공장을 만들어서 연간 3만 대 정도 휴머노 로봇을 이제 생산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또 실제로 또 이제 금리 인하와 미국 내에서 또 이제 결국 생산을 늘려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결국 로봇이 거의 대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지금 로봇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조건들이 완성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그래도 이제 로봇 섹터가 중심으로 또 그리고 특히 삼성에서의 지금 사보니스크 이재용 회장의 사보니스크가 해소되고 나서 삼성의 어떤 적극적인 로봇 로드맵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본격적인 어떤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섹터들 바닥권에서 이제 꿈틀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하고 관세 영향에서 다소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양도세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로봇 섹터라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부터는 로봇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종목 하나 뭐 종목에서 일단은 이제 가장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로보티지가 너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RS 오토메이션 요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도 로코의 오토메이션과 삼성전자가 지금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또 분사된 기업이 RS 오토메이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R이 지금 이제 북미 최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인 로코의 오토메이션의 R이고 S가 이제 삼성인데 얘가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로봇 모션 제어기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제 액추에이터 로보티지가 액추에이터 때문에 시세가 분출했던 건데 액추에이터를 또 삼성에 공급하고 로코의 오토메이션에도 지금 로봇 모션 제어기를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서 삼성이 이제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 거기다가 엔비디아가 또 로코의 오토메이션의 파트너사잖아요.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RS 오토메이션의 의미가 있고 거기다가 에너지 제어 장치가 데이터 센터의 향 매출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어요. 3분기, 4분기에 대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본다고 했을 때 RS 오토메이션이 다른 로봇주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해서 탑픽으로 꼽아보겠습니다. 포트 우리가 전에 이제
뭐 영민 매니저 좀 많이 짰었잖아요. 네. 로봇으로 좀 짜보면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틱스가, 하나 네, 있고 기준. 네. 그다음에 SPG로 할까요? 아니면 RS로 할까요? 대장은 사실 저기 뭐야 로보틱이지만 네. 삼성향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SPG와 RS 오토메이션. 근데 네. 약간 좀 탄력 있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RS 오토메이션. RS?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SK에서는 유일 로보틱스. 유일 그래서 로보틱스가 있고. 왜냐면 유일 로보틱스도 지금 이제 2대 주주가 지금 SK 배터리 아메리카인데 콜옵션을 행사하면 올해 안에 잘하면 SK 로보틱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일 로보틱스 요런 기업들. 네. 영민 매니저는 어떻게 조합 짜겠어요? 네, 이게 네. 이제 로봇은 뭐 지금 뭐 네. 유망한 기업들은 다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좀 컨셉을 지금 이제 노란봉투법의 이제 반사수에 이게 어찌 간다면? 보면 또 로봇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 또 네. 원동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란봉투법의 피해가 큰 업종, 건설업, 조선업, 그리고 물류 요렇게 이제 지금 꼽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쪽에서 이제 자동화 로봇이라든지 간다면? 물류 로봇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 방금 이제 언급해 주신 기업 중에 유일 로보틱스, 네. 물류 로봇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 쪽에서는 조금 시총이 좀 작긴 한데, 코닉. 어제 이제 첫날에 가장 먼저 이제 상한가 간 기업이 코닉이요. 이제 코닉 네. 오토메이션일 거예요. 그 기업이 어제까지도 이제 급등이 조금 나왔는데, 어쨌든 시총이 좀 작긴 합니다만, 자동화 장비 로봇 쪽에서는 또 경쟁력이 좀 있는, 어제는 또 SP 시스템즈가 상한가 네. 갔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면 방금 언급드린 이제 종목들을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품이 필요하다면 로보티즈나 아니면 SPG 이렇게 하나 넣는 맞습니다. 네. 네, 여기다가 마치 이제 양념처럼 네. 넣고 이렇게 좀 로봇 조합을 한번 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일발장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매니저 일발장전 먼저 보도록 할 텐데 네. 오늘 일발은 어느 업종 어디로 향할까요? 뭐 일단 오늘 미국장에서 이제 일라일리 이제 비만 바이오? 치료제가 네. 좀 이슈여서 오늘은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중에 그동안에 이제 소개를 좀 안 해드렸었던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새로운데요?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경구용 쪽은 아무래도 이제 D&D 파마텍과 삼천당 제약이 네.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일동제약도 이제 최근에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기업으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고 주가 예. 흐름도 굉장히 좀 최근에 좀 돋보이게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관심을 좀 한번 가져볼 만한 이제 기업이다.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동제약은 뭐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특히 아로나민 골드 하면 뭐 다들 일동제약 떠올리시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비오비타 네. 뭐 이런 이제 제품군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한때는 또 이제 주가 제가 지금 차트 좀 보여드리면 월봉 차트 보시면은 이게 2021년, 2022년에 도대체 일동제약 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주가가 지금 대폭등을 했었잖아요. 요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이제 일동제약이 일본의 이제 시오노기 이제 제약하고 코로나19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했었어요. 그 치료제 개발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10,000원대에 있던 게 무려 이제 80,000원까지 거의 8배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 그 시절이네요. 이후에 이제 휴유증이 지금 거의 3년 동안 이어지면서 주가가 대폭락을 했다가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서서히 좀 부활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제 주가가 나름대로 이제 강하게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이유는 자회사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지금 그 유노비아라고 하는 이 제약 기업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GLP-1 유사체를 가지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모멘텀 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기본적인 이제 매출과 이제 뭐 일반 의약품에 대한 이제 매출은 안정적으로 이제 회복이 좀 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기본 옵션으로 깔고 두 가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아직 우리 국내에서는 계속 임상도 진행하고 있고 네. 국내 식약처에 이제 승인을 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름철에도 또 코로나19 확진자들 막 많이 늘어났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고 동남아 쪽에서도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이제 발병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치료제도 분명히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 아직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약에 이제 품목허가 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단 만약에 목이 뭐 따끔거리고 저도 이제 최근에 목 감기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병원 가가지고 코로나19 진단 확진을 받으면은 네. 특별히 치료제가 지금 없는 없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으면 나중에 이제 코로나19 환자들한테는 분명히 처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저는 아직 열려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GLP-1 유사체 기반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늘 오포글리플론 이제 임상 결과가 예. 공개됐습니다만 36mg의 고용량이 투여됐는데도 평균적으로 한 10.5%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이제 확인이 좀 됐다. 뭐 아무래도 이제 아직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기회 있다. 가능성이 분명히 좀 열려 있다.
향후에는 분명히 제가 이제 그 약의 효능과 복용의 이제 편리성, 환자들이 이제 어떤 걸 택하느냐, 같은 값이고 만약에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비슷하다면 당연히 이제 환자들은 앞으로 편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사제도 정맥 주사보다는 피하지방 주사 제형이 각광을 받는 거고, 주사보다는 경구용 제형이 이제 더 그럼요. 각광을 받게 되는 네, 거다. 네. 이렇게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이제 상당 기간 동안 주목을 좀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일라일리의 이제 수혜주로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주가는 일단 뭐 오늘 이제 프리마켓에 일동제약은 없기 때문에 어제 종가 근처 24,000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정도로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 종목은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 나 아로나민 골드 사 먹는데 뭐 실적 괜찮은데 근데 제약바이오는 그런 거 안 쳐주죠. 그렇습니다. 돈 못 벌어도 이 판타지를 줘야 네. 됩니다. 꿈을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두 가지 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먹는 치료제와 지금 GLP-1 유사체로 일동제약도 네. 경구용 비만형에 도전하고 있는 또 이런 꿈을 줬기 때문에 이제 시세도 나올 수 있다라고 정면 승부를 했고, 오늘 준호 매니저의 네. 종목을 내가 살짝 보니까 또 맞습니다. 남자인데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어제 좀 과한 조정이 나와줬죠. 네. 그 안에서 저는 원전이 그래도 가장 예. 대표적이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시작과 동시에 사실 이제 원전 관련된 언급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먼저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지금 많은 협약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원전이 그래도 좀 독보적으로 많은 이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좀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어떤 이제 계약들이 좀 쏟아져 이어져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원전 기업 한 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한전산업이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전목으로 들고 와봤는데 정면. 사실 이제 대장주는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기업들이 이제 가장 핵심이지만 사실 원전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은 그래 나름대로 한전산업이 이제 가장 좀 가볍게 좀 움직여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실제로 한전 계열사다 보니까 이제 한수원 또 그리고 한국전력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간에 또 이제 합작법인이 설립된다고 했을 때도 한전산업이 직간접적으로 저는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일단 뭐 조선 또 그리고 원전 그리고 항공 여러 예. 부분에서 지금 이제 11개의 계약과 이제 MOU를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원전 쪽이 특히나 지금 한 70조 정도를 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이제 한수원 그리고 이제 아마존과 그리고 이거 실제로 또 이제 엑스에너지가 4세대 SMR 관련된 이제 개발에 착수한다라고 지금 그 관련된 개발에 이제 MOU를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페르미 아메리카, 네. 미국의 이제 민간 에너지 개발 업체인데 거기와 함께 지금 MOU를 체결했던 부분들은 AI 이젠 캠퍼스 프로젝트에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기자재가 이제 공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고 그리고 속보로 나왔는데 맞습니다. 어제. 근데 그네 묻혔어요. 네. 그리고 한수원과 그리고 삼성물산이 페르미 아메리카와 마찬가지로 그 AI 캠퍼스 프로젝트의 건설을 이제 담당한다라는 MOU.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수원이 미국의 이제 우라늄 농축 공급사인 센트러스와 지금 이제 우라늄 농축 설비 관련된 구축에 같이 투자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강력한 이슈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미 원전 분야에 SMR을 활용을 위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지금 이제 한수원과 실제로 지금 웨스팅하우스 간의 어떤 불공정 계약, 불공정 합의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재계약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합작 법인 관련된 조인트 벤처 설립에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관련해서 지금 이제 SMR 관련된 불공정 계약 관련된 부분들도 다시 한번 손본다는 얘기가 나와줬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번 원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으로 특히 노예 계약으로 인해 최근에 하락이 나왔던 부분들은 그래도 빠르게 회복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원전 섹터가 어제의 하락은 좀 지나친 하락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의 어떤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이 가장 큰 재료이긴 하지만은 최근에 나왔던 MOU, 그러니까 전방위로 한국과 미국이 지금 원전 관련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도 한국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했던 부분들은 딱 두 가지, 조선과 원전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뭐 조선은 이미 지금 시세가 많이 분출됐지만 원전은 사실 한미 원전 동맹이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는 올해가 더 처음이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와서 원전을 지어달라고 직접 언급을 나온 상태고 네. 그리고 한수원과 조인트 벤처 설립에 대한 부분들도 시간 문제인 거지
결국 설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제 또 실망감의 조정에 나와줬을 때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한전 KPS는 유지 보수 AS를 담당한다라 보시면 되고 한전기술은 설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운전과 정비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전소 환경 설비, 운영과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화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운전 분야를 80% 점유율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네. 한전산업인데 더 좋은 거는 뭐 신재생 에너지와 또 ESS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 새 정부의 어떤 이제 에너지 믹스 정책에도 사실 한전산업이 또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한전산업을 탑픽으로 들고 봤습니다. 그렇죠. 같이 운전 정비를 하니까 맞습니다. 신재생까지도 신재생까지도 ESS도. 같이. 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에너지 믹스와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이 이후에 사실 또 이재명 정부 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도 조금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정부 정책도 수혜 종목들도 같이 좀 수급이 좀 붙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에너지 고속도로와 또 에너지 믹스의 가장 핵심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한전산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반발 매수는 충분히 유입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전인데 지금 준호 매니저는 보험을 하나 또 이 신재생 네, 라인으로 맞습니다. ESS로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가 이번에 발표가 되면 지금 신재생 AI 에너지 고속도로가 맞습니다. 묻혔잖아요. 멈췄습니다. 네.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된다면 그렇지, 이제 맞습니다. 한전 계열도 다시 한번 좀 힘을 낼 수 있다. 이 네. 포인트도 얘기해 주셨고요. 한전 산업 가격 전략 네, 볼까요? 어제서 조정이 나와줘서 가격적인 매력은 좀 네.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였던 12,930원 라인대를 이제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5,500원 라인대, 직전 고점 부근대를 1차 목표가로, 손절가는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의 1번은 한전 산업이고요. 앞서 영민 매니저는 오포그리프론 먹는 비만약 쪽에서 일동제약을 히든 카드로 오늘 일발 종목 선정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